예, 안녕하십니까. 박상혁입니다. 오늘부터 창업의 과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의 과학 내용들이 아주 재밌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저희가 수업 때 이용해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쫓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의 타이틀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Making a Successful Startup is an Art. 그러니까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것은 좀 예술에 가깝고 아트에 가깝지만 making a startup doesn't that fail is an scien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대박 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창업을 실패하지 않는 정도의 창업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과학에 가깝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제 창업을 성공의 길을 살펴보려고 한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수많은 이제 창업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과학적인 길들을 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어떤 뉴스가 안 좋은 뉴스냐 하면요. 93%의 창업들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은 한 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93%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93%가 스타트업이 실패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 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창업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창업 기업들은 실패를 하는가가 이제 핵심 질문이겠죠. 핵심 질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You don't make something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었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이 책에서 보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PMF라는 개념입니다. P는 제품이죠. M은 마켓입니다. fit은 딱 맞추다, 적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피트니스 센터라면 몸을 피트하게 아주 최고 조건으로 슬림하게 만든 것을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옷을 살 때 슬림 핏 옷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옷을 슬림한 사이즈로 핏하게 딱 맞춰서 입는 옷을 핏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품을 마켓에 딱 맞춰서 제공해 줄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런 마켓 핏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마켓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 마켓이다. 그냥 좋은 마켓에다가 우리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창업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마켓이 바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Y 컴비네이터의 설립자인 폴 그레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인큐베이터 중에 하나이고 수많은 성공적인 창업 기업을 만들었던 그폴 그레햄인데요. 폴 그레햄이 항상 했던 말 중에 뭐냐면 make something people want.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드세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드세요라고 합니다. 아니 대부분 사람 창업자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지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폴 그레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Y 컴비네이터가 어떤 데냐면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있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창업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그런 밸리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큐베이터 창업을 키우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이제 Y 컴비네이터인데 이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를 좀 시점은 좀 있습니다. 이 PPT가 만들어진 게 2017년도니까 한 4년 전 얘기죠. Y 컴비네이터가 총 1,40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육성했는데요.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100개가 엑시트, 그러니까 지분을 팔던가 상장시키던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1,400개 중에 100개니까 7%입니다. 그러니까 93%는 실패하고 엑시트에 실패하고 7%만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거죠. 100 나누기 1,400 하면
7%, 반대로 하면 93%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93%가 실패했다는 거가 전체 창업 기업이 93%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Y 컴비네이터에서 인큐베이팅 했던 그 기업의 예를 들어봤을 때 7%만 성공했지 93%는 실패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80빌리언, 빌리언이 10억이죠. 800억이네, 800억. 800억이면 곱하기 1000 하면 한 80조 되는 80조 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했다. 그래서 Y 컴비네이터는 한 80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들을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례를 볼 때 7%만 성공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이 J 커브를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로축의 캐시와 관련된 축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벌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을 조금 버는 게 이제 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타임입니다.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처음에 창업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요. 소상공인도 처음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가게를 오픈하면 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준비하고 뭐 매장도 구해야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그냥 2달 걸리는데 그때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처음에 시작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돈이 들어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가게를 계약을 하고 오픈까지 한 2달 걸리니까 2달 동안 이제 돈을 이렇게 소모하다가 첫 매출이 나면서 이렇게 밑바닥을 찍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만들어서 첫 매출을 걸린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오래 걸린 데가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뭐 이런 데 한 10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첫 사업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한 점이 이 바닥점이 있습니다. 이 바닥점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로소 이때서야 마켓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PMF를 핏해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돈이 들어간 것을 빨리 바닥을 찍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본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본전에 해당하는 것을 빨리 회복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J 커브를 걷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마켓이 원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팔기 전까지는 이 프로핏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익 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한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수익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요 정도 시점이 되면 원래 투자했던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도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Y 컴비네이터 케이스 사례를 봤더니 93% 되는 회사들은 PMF, 고객이 시장에 맞는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망해버리고 7%에 대한 회사들만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을 성취해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Y 컴비네이터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FAB닷컴이라는 회사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B닷컴은 100만, 1000만, 3억 3,600만 달러를 돈을 받았어요. 투자 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반 가운데를 썼는데 이게 신규 제품 완전히 또 펀딩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회사를 파는 시점에 가 보니까 15밀리언, 1,500만 달러 가치밖에는 못 받고 못 팔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20분의 1에 해당, 그러니까 원래 투자 받은 금액의 20분의 1의 가치밖에 못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망한 거죠. 그래서 이 FAB.com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대표자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받기도 전에, before proving our business model,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기 전에 우리는 70밀리언, 7천만 달러를 유럽 지사 만드는데 써버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천만 빌리언 달러를 얼마나 마케팅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한 번도 입주 사용하지 않는 그 건축물에 15만 빌리언을 낭비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FAB.com의 제이슨 골드버그가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대표 말 뭐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이 잘 돼 좋을 것 같다고 투자자를 엄청 모았어요. 근데 그 투자 금액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엉뚱한 데 써버렸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캔버스 벤처들이 캔버스 벤처스의 그벤 나라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투마치 머니가 들어오면 뭘 찾으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쉬운 길을 찾는다는 거죠.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지 않고 이런 말이죠. 돈이 너무 많아도 사업을 너무 대충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쉬운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답을 찾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고민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작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There is no silver bullet to achieve product market fit.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에 딱 맞춤을 제공해 주는 것은 no silver bullet, 은색 탄환이 없다. 실버 블렛이 뭐냐면 뭐 마법사들이 마귀 사탄들을 죽일 때 쓰는 그 우화에 나오는 총알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쏘는 게 실버 블릿인가 되게 블릿이 이제 총알인데요. 실버로 만드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되게 비쌀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쏘면 이제 마귀나 사탄 죽는데 이게 이제 우화에 나오는 거죠. 이걸 쏴야 죽이는 것. 근데 프로더 마켓핏을 하기 위한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적합하게 공급해 주는 돈으로 때우거나 대충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실탄, 탄환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창업의 과학이라는 이 교재를 갖고 얘기하는 거가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이슈들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책을 꼼꼼히 함께 좀 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창업할 때 위험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계속 학습하는 거라. Learning process and gaining knowledge. 지식을 잡고. 근데 이걸 현장에서 실험 테스트 하면서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학습하면서 너리지가 나만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는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현장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주관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오판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실패하더라라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는 단계별로 우리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자분이 마사 다도코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침 일본에서 한 4개의 그 스타트업을 만들고 해외에도 한다 만들고 그래서 창업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놓은 축적된 내용들을 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본 파일이 여기 나오는 블로그 사이트, 링크드인 여기에 연결된 사이트 가보시면 이 정보를 저희가 얻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요 4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아이디어 검증하자. 좋은 창업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걸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창업하기 좋은 아이디어냐? 이것이 핵심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커스터머 프로블럼 핏. 고객은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맞아? 이겁니다. 진짜 그런 해당한 이슈,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없는 문제인데 가상으로 막 만들어 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없는 문제 파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고객에 팔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고객한테는 이런 프로그램 있는 거 인정했어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진짜 요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는 요 솔루션으로 푸는 게 맞습니까? 해법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공해 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이제 해법이고요. 이것이 고객이 사다 쓰기 좋은 제품, 서비스로 바뀌는 게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해결책이고 해결책을 고객이 이용하기 좋을 정도로 상품으로 재만들어 놓은 게 이제 프로덕트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네 번째 하는 거죠. 아까 앞서 설명한 프로덕트 마켓핏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프로덕트 마켓핏 하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내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좋으냐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아하, 이 진짜 이 고객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 해법이 적절한 해법입니까?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프로덕트이 이 마켓에 적절하게 핏한 적합한 것이냐라고 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질문할 때 책에서 핵심 이슈들이 이 네 가지 아젠다, 핵심 아젠다를 해결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아이디션 베리피케이션, 아이디어 검증하는 단계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창업자가 알아야 될 기본 원칙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베리파이 검증하고, 그럼 이 아이디어를 검증한 걸 가지고 플랜 A를 세우는 거죠. 어떻게 이를 실행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아이디어 검증하는 프로세스고요. 2단계 커스터머 프로블럼 핏, 진짜 고객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맞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가설을 세웁니다. 하이포테시스 가설이죠, 가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환경에 이런 고객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철저히 현장을 가본다든지 고객 인터뷰를 한다든지 고객을 관찰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아하 고객들은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야라는 가설들을 뽑아냅니다. 이때 뭐가 또 세워져야 되면 가정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거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럴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 그다음에 assumption, 가정들, 이슈들, 문제 원인, 결과,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아, 고객은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네요. 커스터머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파운더는 그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를 정확하게 잘 맞는지 찾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 솔루션 핏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솔루션을 하는데 이때 이 솔루션을 UX 화면 디자인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로타이핑을 만드는 거죠. 이 프로타이핑 만들어서 이 프로덕타이핑을 가지고 고객들이 이걸 만족하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단계, 이 솔루션 해법들, 프로타이핑 만들어 갖고 한번 검증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팀 빌딩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은 뭐냐면 이 앞에서 검증됐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고객이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MVP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MVP를 만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객한테 그러니까 초벌구이 제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초벌구이 제품을 통해서 아, 이게 질적으로 볼 때나 양적으로도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뭘 고쳐야 되냐 피드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찾느냐? 아하,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를 확인하고요. 변경하고 이러면서 팀 빌딩이 완성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순서로 하다 보면 여기에는 각 단계별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창업자가 해야 될 일들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그러면 재정적 낭비하는 요소들 제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업할 때 절대 주의해서는 우리를 낭비하게 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우리가 괜한 데 신경 쓰게 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창업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밟아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미성숙, 그러니까 프리메이처라면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객의 문제나 이런 것을 잘 발굴이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제품을 막 출시해서 망하게 되는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따라서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결국 뭐냐면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창업 기업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절차를 안 밟고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프리매처 스케일링 아직 덜 준비가 됐는데 돈을 막 들여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면 만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핵심 타겟 고객이 누구냐? 이 수업 누가 듣느냐?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먼저 들어야겠고요. 난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난 기존의 기업에 있습니다. 회사에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 신규 비즈니스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싶인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을 좀 봐야 될 사람들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제품들을 원하는 그 제품들 기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과 그 연관관계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전반적인 프로타이핑 이야기들을 다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